과학도시 대전의 자부심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의미심장하게 몰려오는 이 발걸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특별한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요. 마치 영국 국립과학관을 그대로 옮겨온 듯 21세기 현대과학의 토대가 된 200~300년 전 영국의 희귀과학 유물들이 벌써부터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기술 분야 학회인 영국 왕립학회의 일부 모습도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저 멀리 높은 곳에만 있다고 느껴졌던 과학이 지금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과학사에서는 17세기를 두고 근대 과학의 폭발적 발전기 또는 혁명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리학자 토마스 앤드루스, 빛과 전기의 상관성을 밝힌 마이클 패러데이 등 근대 과학의 시작과 발전에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이 새삼 궁금해지는데요. 영국 왕실에서 소장한 과학자들의 실험 도구가 지금 여기 대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1700년대 과학을 만나볼까요? 뉴턴과 세상을 바꾼 위대한 실험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영국의 꿈은 바다로 향합니다. 넓디 넓은 대양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항해도가 필요하죠. 항해도를 만들려면 위도와 경도를 알아야 하고요. 한마디로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다 정복의 꿈은 범선을 타고 항해 기술의 발달로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리운 거죠. 해의 위치를 측정하거나 또는 해와 별의 고도를 측정해 위치와 시간을 추론하는 도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긴 항해에서 해나 별의 좌표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셈이죠.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랄까요? 과거 현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북극성의 고도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정확한 위도를 알기 위해 등장한 도구가 육분위, 추가 가리키는 눈금이 바로 별의 고도입니다. 바다를 건너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불모지에 가까운 맨 땅에 집도 지어야 하고 농지도 개간해야 합니다. 측량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짧은 거리는 여러 번 측정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광대한 토지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바퀴가 돌아가는 횟수로 거리를 재는 주행거리계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시대의 눈금을 그때로 되돌려 볼까요? 막연하고 불투명한 일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데 과학의 도구들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합리적인 과학기술이 등장한 17세기는 가히 근대과학의 혁명기라 할 만하죠. 예를 들면은 18세기 이전에는 전부 좀 어떤 과학이라든가 그것이 전혀 없었던 약간 신학이라든가 어떤 관념적으로 세상 나면서부터 다 그런 거야 하는 식의 어떤 그 묶여 있었던 좀 어두운 캄캄한 시절이었었죠. 근데 이제 18세기, 17세기 그때쯤서부터 어떤 과학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었어요. 초창기에는 몇몇 사람들 플러스 또이 왕족들에서만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런 그 왕립학회라든가 저는 실험 기구를 통해서
이런 과학의 대중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합리적인 과학이 귀족의 시대를 대중의 시대로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하죠. 좀 더 멀리 높이 볼 수 있도록 지지대도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금속형으로 이제 좀 더 섬세하고 날카로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정복한 인류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동경합니다. 결코 손에 잡을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과학 도구를 통해 담고자 했는데요. 별과 달, 해의 움직임은 위치를 찾는 좌표 역할도 하지만 당시 농업시대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였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인간의 욕망이 이제 그 하늘을 넘어 우주로 나가는데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망원경이 현대의 최첨단 망원경과 정말 닮았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과학적 산물을 만들어낸 영국의 과학자들. 이런 노력 덕분에 자연의 산물도 풍성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이 안정된 거죠. 물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매번 손을 담가볼 수는 없죠. 온도의 변화에 따라 태연 밑에 달려있는 지침이 눈금판 위를 회전하면서 온도를 알려줍니다. 지나친 습도는 농작물을 썩게 하는데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 겁니다. 얇은 종이들의 습기가 차오르면 그 무게만큼 눈금이 올라가는 원리를 이용한 습도계인데요. 과학의 발달로 농사는 풍요로워졌고 그 풍요는 도시를 이루고 또 살찌웠습니다. 합리적인 과학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그 도시 안에서 인류는 진화했죠. 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이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과학을 일궜습니다. 1700년, 1800년에 과학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험 도구를 만들고 실험을 해나가면서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고 기존에 없던 생각들이 새로운 생각이 사실은 출현하게 됐다고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기존에 없던 생각들을 키워나가고 발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대단히 놀라워요, 사실은. 우리가 만난 수많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 어둠 속에서 빛을 꺼낸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자연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빛의 세계로 끌어낸 과학자들. 세상을 바꾼다는 건 어둠의 세계에 빛을 밝히는 일일지 모릅니다.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 등장한 항해 기술, 불모지를 개척하려고 만든 측량 기술 등 합리적인 과학 기술이 발달했던 17세기. 산업혁명기에 접어든 영국은 또 어떤 놀라운 과학으로 세상을 바꿨을까요?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만나는 뉴턴과 세상을 바꾼 놀라운 실험들 두 번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